행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웨비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지금 한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이제 송신이 되는 관계로 원만한 방송을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핸드폰 와이파이 접속을 좀 설명회 진행 중에는 좀 꺼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명회 오전 행사 진행을 맡은 이광일 부관장입니다. 2016년 중동 및 이란 시장 진출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UAE 진출 기업과 교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2016년 중동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해저로 새롭게 떠오르는 이란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출 기회를 제공을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는 오전에 설명회와 이란 기업과의 네트워킹 오찬이 있고요. 이후에 상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오후에 1대1 수출 상담회와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로 구성되어 진행되겠습니다. 12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킹 오찬은 자리를 옮겨갖고 데이라룸에서 진행이 되고요. 2시부터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이란 기업과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프로그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명의 연사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 중동지역 권영석 본부장입니다. 김승욱 코트라 태아무역관 무역관장입니다. 수출입은행 김신의 차장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배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알타마비의 이란 데스크 미스터 하미드 머자데스입니다.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예. 최종준 이란 진출 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이십니다. 이란 상공회의소 이사인 미스터 나데르 씨는 시간에 맞춰 11시에 이 자리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 두바이 대한민국 허남덕 총영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효석 본부장님께서 나와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중동지역 본부장 권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존경하는 한덕 두바이 총무사님, 그리고 한미의 김경수 회장님, 그리고 최인성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업종별 진출기업 대표 여러분, 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해건협의 김태엽 지부장님, 특히 오늘 연사로 참석해 주신 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지평 알타미미와 한국에서 오신 최종준 이란 진출지원센터 전문위원님, 코트라 김성욱 테헤란 무역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부터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한남덕 총회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지난 토요일이죠. 거의 35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 제재로 그 봉쇄가 되었던 이란 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란 시장 개방을 맞이해 가지고 코트라에서는 이제 긴급 설명회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부 계신데 장소가 좀 좁은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급하게 예약을 하다 보니 장소가 협소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유가 하락 등으로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에 수출한 금액이 11월까지 335억 달러, 연말 기준으로 아직 통계가 완전히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3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2014년 대비로는 11% 정도 감소를 했어요. 프로젝트 수주도 165억 달러로 47% 정도 줄어들어서 많이 이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제 GCC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고 또 금년 7월부터는 저볼테지 전기 기기 제품에 대해서 새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등 이제 수입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시피 이 기회를 탈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UAE 통계청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UAE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의 약 30%가 인근 국가로 재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란으로 가는 물량이 30% 중에 또 16.5%가 이란으로 수출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란 면에서 보면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서 두바이를 비롯한 이 UAE가 거점 허브로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서 오후에는 다시 1대1 수출 상담회와 수주 상담회가 있는데 그동안 이와 같은 우리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시장이라는 게 개방이라는 게 굉장히 호재이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가 당장 나타난다기보다도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서 당장에 이란의 시장 입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오늘 상담회를 이용해서 이란 시장 진출하는데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기업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제재를 당하면서 이란 기업들이 이 자금을 두바이에 많이 쌓아놨는데 이런 자본과 융합을 한다면 시공자 금융 방식으로 진출하는 이란 프로젝트 수주생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분야에 특히 이제 이란과 관련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긍정적인 측면하고 위험적인 요소를 다 한꺼번에 살펴보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이란 시장이 개방됐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벌써 반걸음 정도 절반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제 마지막 절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고 저희 코트라 또 정부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아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중동 다시 보는 시장 새로 쓰는 진출 전략으로 설명해야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서울에 전문가를 모시기 좀 어려워서 제가 발표할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세계 시장 전망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 대한 진출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한 9시 반까지 한 20분 안에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 앞에 자료에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계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 기관이나 무역 관련 기관에서 2015년 수출 전망을 했는 게 4.3%에서 2.7%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예측을 잘못한 건데요. 좌우지간 그동안 2년 동안 1조 달러 이상 달성했던 게 작년에는 다시 9,60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수출이 주로 변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출 관련된 사항 보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거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떨어진 거, 중국이 좀 경기가 둔화된 거, 기타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신흥국에 있는 금융이 불안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달러를 많이 풀었는데 이게 다시 미국 시장으로 회귀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또한 이제 금리 인상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돼서 자연 보유국의 재정 수입이 감소되면서 자연적으로 수입 수요가 줄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가 하락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유국 재정이 감소가 되면서 프로젝트 수주가 줄어들게 되고 여기는 바로 우리 수출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원물 판매 대금 감소가 있으면 현지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물가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이 있어서 우리 수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산 수출이 확대되는 것은 저가 제품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중국 경기가 원자재 위주의 수입 수요가 많았는데 우리 수출 구조가 원자재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산업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되다 보니 결국은 달러화 강세가 되는 경우는 다른 나라 통화, 이제 과거에는 선진국이 강세였습니다만 유로가 강세였습니다. 일본, 유럽이나 중국 환율이 굉장히 오르면서 가치가 하락되고 가격 경쟁력이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잃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금년도 세계 성장 전망은 왼쪽에 보시면 IMF가 3.6%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했는데 어저께는 다시 3.4%로 낮춰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선진국은 2.2, 신흥국은 4.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수출 전망입니다. 이거는 코트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7% 정도 늘어날 것이고 중동 지역은 3억 1,600만 불로 2.8% 늘어날 거고 316억 달러로 2.8%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 제목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고제품, 고품질, 고기술 혁신 상품으로 선진 시장을 뚫으라 하는 얘기고요.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소비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타겟을 많이 하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흥 시장에 대한 진출 분야를 좀 다각화하라는 얘기고요. 신흥 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잘 활용해서 진출 분야를 좀 다각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비재, 고급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자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소비재가 15.4%로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이걸 끌어올려야만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거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회시장 발굴이라고 적었는데요.
여러 군데 채용한 FTA라든지 뭐 전략 시장에 보시면 이란, 쿠바, 미얀마, 베트남, 멕시코 이 5개 나라를 코트라가 이제 전략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이분 내에 좀 뚫으라 하는 얘기고 10가지 기회 시장이라는 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들 기회 시장을 잡았는데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중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제 전망, 시장 변화, 수출 전망, 전략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이 아시다시피 제목을 제가 소용돌이라고 붙였습니다. 하여튼 복잡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들이죠. 내전이 항상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리비아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직 터지고 있습니다. 카다피 붕괴 이후 계속 터지고 코트라 2년 전에 코트라 관장이 납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아시다시피 항상 그 분쟁 지역에 오랫동안 내전을 계속 갖고 있고 이라크도 그렇습니다. 예멘도 지금 뭐 사우디가 개입을 했습니다만 계속 전쟁이 뭐 휴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멘 오일 중에 있고 이란은 내전은 아닙니다만 그 루하니 정부하고 보수 세력하고 갈등이 좀 있고 최근에 사우디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IS라는 나라 그 단체인데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창구를 하고 있고 리비아에도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뭐 이쪽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좀 위험한 데라서 나중에 가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사우디 이란하고 1월 초에 연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뭐 갈등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란 시장이 뜨는 바람에 사우디에서 반정부 인사, 순위파 인사 알림르를 비롯한 4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교 단절까지 갔고 뭐 주변 국가들도 동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군데 뭐 분석이 많지만 사우디가 그동안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부상한 것에 대한 견제 심리 또한 이 사우디가 이제 계속 왕권 국가를 유지하다가 형제 상속으로 내려가다가 지금은 이 자식들한테 세자를 책봉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뭐 말싸움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무력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경제적으로도 뭐 다른 변수로 인해서 영향이 있겠지만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경제권력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 보시면 GCC가 있고 북아프리카 지역 마그레브, 레반트 지역이 있고요. 나머지 이집트, 터키, 이란은 뭐 독립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나라 4억 9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경제 전망은 금년도에 3.8% 성장할 거라고 IMF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란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에 전쟁을 많이 치던 나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안보 불안이 조금 완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별로는 사우디가 가장 타격이 심해서 2.2% 성장, 이란이 가장 효과를 받아서 4.4%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중동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평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떨어진 거죠. 폭포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2014년 고점 대비로 거의 한 80%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 중동 산유국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두바이 현물 기준으로 32.19달러를 기록했는데 배럴당 이게 폭락한 게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떨어진 거, 그다음에 오펙 감산 실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급 과잉 현상, 그다음 미국 세일 오일이 개발이 많이 확대되면서 산유국 중 석유 산유국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조치, 뭐 소위 치킨 게임이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란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공급 과잉이 얼마나 될 것인가, 미국 달러화가 얼마나 강세를 갖고 있고 신흥국에서 얼마나 이 경기 회복이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변동될 거라고 보여지고, 석유 수출이 급감합니다. 결국은 산유국 재정 적자가 대규모로 일어나고요. 사우디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달러가 작년에 105.6달러였는데 실제 50.69달러로 기록함으로써 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5조 정도의 재정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GCC 국가는 IMF에서 전망하기를 3천억 달러 정도가 적자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일머니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든지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구급 펀드 규모가 축소되고 해외 투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작년도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한 게 4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재정 지출을 축소합니다. 휘발유 값을 인상을 한다든지 각종 보조금 이런 걸 축소를 하고 세금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산유국별로 보면 사우디는 8년 만에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오픈을 주식 투자를 허용을 했고요. UAE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기업 구조조정을 했었고 여러 가지 유가 보조금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원유 정산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380만 배럴로 올리겠다 하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 어저께는 50만 배럴 증산한 것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라크는 좀 힘든 나라인데 좌우지간 기름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 약간 다른데 성장 전략을 조금 변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과거에 EPC 발주자가 자금을 동원해서 발주하던 게 최근에는 금융 포함해서 디벨로퍼 개념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한 BOT 등 이런 형태의 투자 개념의 어떤 프로젝트가 변하고 있고요. 산업 육성 정책을 보면 과거에는 OEM 생산 이런 위주로 갔었습니다만은 투자도 굉장히 제한을 했는데 프리존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지분 인정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재 부분에도 유통시장을 막아놨다가 절반 49% 인정하다가 최근에는 유통시장 개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장 전략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프로젝트 건설 해외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461억 달러였는데 중동 지역엔 165억 달러로 47% 떨어졌습니다. UAE가 보면은 90% 떨어졌죠. 37억 불에서 3억 8천만 불 떨어졌습니다. 물론 원래는 좀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자, 이게 왜 그래 떨어졌나 봤더니 우리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수주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대규모 적자라는 게 있어서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덤핑 수준을 안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프로젝트가 차질을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인도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로 우리가 굉장히 밀리는 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EPC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럼섬 턴키 컨트랙을 계속 유지를 해가 우리가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을 했는데 우리 기업 간에 서로 부끄럽지만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을 돼서 2013년도 경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는 수주가 격감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이것은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미국, EU는 과거 선진국의 강점, 지배력이라든 안보 협력 강화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 중국이 좀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를 치고 오는 나라라서 골치 아픈 나라인데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밀리는 형태고 일본도 엔저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등 대기업 제품 또는 이제 프로젝트 기자재에 관련된 제품 수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자, 일본, 유럽과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도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사실상 우리는 좀 샌드위치적인 압력인데, 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현지 기업하고 경쟁 및 협력을 대비를 하고 금융 연계를 통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라. 기술 품질, 문화 이런 등 가격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우리나라 포지셔닝이 과거에는 미국, 일본 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꽉 차, 완전히 스퀴즈된 그런 형태로 보이죠. 수출 전망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11% 아까 말씀드렸고 335억 달러. 부진한 요인들이 원화가 강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거,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왔다는 거, 프로젝트 수주가 적었다는 거,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수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이 부진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출이 어떤 제품이 잘 됐는지는 자료로 보시고요. 원래 2.8%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산유국에 대해서는 조금 성장세가 떨어질 거지만 이란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내수 시장 터키, 이집트가 내수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형태가 돼서 전체적으로 2.8%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일반 정밀기계, 무선 통신기계는 10% 정도 이상 성장할 거로 보이고, 석유화학 섬유로는 마이너스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중동 지역 무역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지금까지보다 좀 중요한데요. 기회 요인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유국들이 이제 석유 이외에 다른 산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이 부분 내수 시장이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룩 이스트라고 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또 유가가 떨어졌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 다각화라든지 민생 프로젝트는 계속 있을 거고, 이란 시장 개방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위협 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게 유가 하락 문제, 전쟁이 많은 나라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게 위협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략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란 시장은 시장 개방이 이미 됐기 때문에 선점 전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GCC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 다각화 정책에 대응을 하고, 두바이 엑스포,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특수로 노려봐야 됩니다. 산업 부분은 공공조달 부분입니다. 의료, 교육, IT 이런 부분은 정부가 민자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정부 재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려야 되는 거고요. 유망 분야가 또 저희가 잡아봤는데 할랄 시장 진출하는 거하고 내수 소비 시장 진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진출 방식을 좀 변경하자 하는 얘기인데,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 진출 방법을 갑시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해건협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기자재 글로벌 소싱에 좀 참여하다는 그런 얘기고, 투자 유치하고 연계된 수출 전략을 하자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란 시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테란 관장께서 발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년 7월에 핵협상 타결이 일어났고, 지난 1월 17일 이건 한국 시간이고, 여기 시간으로 1월 16일 날 경제지대가 해방이 됐습니다. 왜 이란인가 하는 건 기대감이 있고, 너무 8천만 인구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대 시장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행보하고, 그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고위 사절단이 다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은 사우디에 가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다시 이란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나라마다 이란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철강, 조선, 해운, 건설, 브랜드, 자동차 및 부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프로젝트는 이제 뭐 아직까지 돈이 없으니 돈을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코트라에서는 이제 그 이란 진출 지원 센터라는 걸 설치를 해서 우리 최동률 전문의 계십니다만은 이분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금년 상반기 중에 한국 상품 전시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 정책 그 다각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중동 지역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 학교들도 많이 지어야 되고 병원도 많이 지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민생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정부가 지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관련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고 서비스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에 또 IT 부분, 교육 부분, 또 기타 이제 따로 분류되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 정책, 산업 다각화 정책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거고요. 할랄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새로운 그 시장은 아니고 할랄 마크를 과거에는 없다가 최근에는 이런 걸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개념이 조금 확장이 돼서 몸에 좋은 것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 할랄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인식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서 시장 진출을 하면 좋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요. 나라별로 할랄 인증 그 방법이나 제품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수 소비 시장입니다. 그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재가 우리 수출을 견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정부의 수출 전략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GCC 국가나 3대 국가 이런 부분에는 소비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홈쇼핑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UAE 경우 보시면 매년 20% 정도 전자상거래 홈쇼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출입니다.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도급형으로 봤던 그런 발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데벨로퍼 형태의 파이낸싱이 들어간 걸 하라는 얘기고요. 아마 그 정부에서도 9조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하고 협력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작년 12월에 저희가 영국 기업하고 파트너링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융 조달 능력이 있다든지 엔지니어링이나 감리 능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하고 조인트를 하게 되면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제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선단형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뭐 과감하게 중국 기업하고도 수출을 하고 미국하고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방식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하자. 그동안 사우디에서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외자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제공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가지를 않아서 PIF라는 그 사우디 그 재무부 산하의 국부펀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포스코 건설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38% 인수를 해서 작년에 1조 뭐 몇천억인가 1조 7천억인가 돈이 들어왔는데요. 자, 포스코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사우디의 자동차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는 자동차 생산국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부펀드도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 연계와 관련된 전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두바이 경우 투자한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 지분을 거의 다 인수를 해서 또 벌써 3개 프로젝트는 이미 수의계약 형태로 다 수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 투자 유치입니다. 중동에 있는 돈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하고 합쳐가서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있는데 뭐 발주처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가들이 한국 기업 인수를 해서 이쪽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장 진출하고 프로젝트를 따는 형태가 됩니다. 중동 자본하고 그 우리 기술하고 해서 내수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 이거는 뭐 쿠웨이트에도 있었고요, 카타르에도 있었습니다. 그 현지 자본하고 합작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술력을 제공하고 현지는 자본을 이용해서
내수 시장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냥 우리 입찰서만 제안해서 할 게 아니고 이 자본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투자 유치 전략과 연기한 수주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거 수출 유망 품목은 뭐 자료를 한 10개를 정해놨는데 요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